안녕하세요. 전현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진진과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할 건데요. 우리가 응급구조사로서 활동을 할 때, 환자의 건강도 중요하고 환자의 생명도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전과 건강과 안녕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이 챕터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전까지는 이제 약간 교과서적인 내용들을 조금 많이 진행을 해서 제가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라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고요. 지금 이야기할 건강 증진 관련된 부분들도 약간은 우리가 다른 그 교과목에서 배우거나 아니면 조금 옛날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조금 혼재되어져 있어서 제가 뭐 일일이 하나씩 다 언급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이것도 최대한 빨리 넘어가는 쪽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되게 유명한 것들 중 하나죠. WHO에서 1985년도에 했던 이제 오타와 헌장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 건강한 생활반 친화 복지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오타 현장에서 조금 더 강조되었고요.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행동, 생물학적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이제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여기 안에 해당이 되는 거였거든요. 환경적 요소 같은 경우도 물론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건강 증진하는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국제적으로 모두 다그 공통화되게 이 건강 증진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이 오타와 헌장의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의 평등에 대한 뭐 이런 내용들도 써져 있긴 한데 어, 당연하게 또 이런 그 공식적인 발표에 있어서는 그리고 거기다가 세계적인 기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에서는 약간 현실적인 것들을 보지 않고 이상적인 내용들을 조금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로부터 그뭐 이런 내용들도 이제 써져 있긴 한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건강의 평등과 관련된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개인적으로는요. 뭐 우리가 조금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응급의료 체계 불균형, 응급의료 체계뿐만 아니라 뭐 의료 체계 혹은 음, 공공사회에서의 제공되어야 할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공공재로서의 의료 기관이 이제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단순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도시에 있는 의료기관의 수와 그 다음에 그 도시 외곽에 있는 지역에서의 그 의료기관의 수는 당연히 인구수에 비례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비율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유사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응급으로 기관이 만 명당 하나의 기관이 있다. 그러면 대도시에도 만 명당 하나 이상 뭐 차이 내봐야 뭐 만 명당 1.2개, 1.3개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도시 외곽에서는 뭐 만 명당 뭐 하나가 안 되더라도 뭐 만 명당 뭐 개수 비율로 따졌을 때 뭐 0.8개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필수 의료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같은 것들, 찾을 수가 거의 없죠, 농촌 부분에서는. 뭐, 내과나 치과나 안과나 이런 노인 질환에 관련된, 환자 수가 많은, 요런, 무연들, 의료기관들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나라에서 정해놓고 있는 필수 의료 관련된 과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오는 이제 불평등이라는 것은, 어, 본인의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불평등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어, 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할 얘기가 많았는데요. 우선 이런 이산적인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정부 보건 기타 보건사 대체에서 뭐 이런
관련자들이 조정되고 요구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해주고 있고, 건강진진을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통제를 높이고 건강 향상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스스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통제적으로 높인다. 뭐 단순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건강에 해로운 부분들은 피하라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뭐 술을 조금 줄인다거나 담배를 좀 줄인다거나 그거 운동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선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제를 좀 높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건강식단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채소, 곡류 뭐 이런 것들, 설탕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뭐 요게 대부분 다른 음식에서도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자주 드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콜라 한 번만 먹어도 다 채워질 건 일주일간에 먹어야 될 섭취량은 다 섭취 충족하는 것 같고요. 한 번만 먹어도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이제 웰리스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건강축하고 환경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당연하게 또 이제 이쪽에 있는 것들 건강 환경에도 좋은 환경인 거고 건강 축에서도 이제 최상의 웰리스를 해주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건강 축에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쪽으로 가는 거는 과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헤비 스모커들 분들 이런 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고, 이제 불규칙한 수면 같은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에 반대되는 것이 이제 최상의 웰리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환경 같은 부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게 되면 정말 직관적으로 환경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이제 거주하는 공간에서의 그 오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있다면 불건강하게 해줄 수밖에 없겠죠. 뭐 예를 들게 되면 이제 공단이 근처에 있다거나 위험을 처리를 하는 그 여기서 말하는 위험물은 당연히 이제 신체 분비물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생체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곳에 관련이 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직업적으로 자연스럽게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분들이라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와 반대된다면 이제 우리는 상위 수준의 웰리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고요. 이제 다시 이제 내려가서 하나하나씩 볼 건데, 맨 처음 나온 것이 체력 단련입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응급구조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응급구조사들에게서는 조금 더 요구되고 있는 건강증진 요소라고 또 볼 수 있겠네요. 어,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간호사들도 뭐 이 요소가 포함될 수 있는데, 우리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 때에 따라서는 환자를 이송시키는 데 있어 저희 체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접근 불가능한 이송수단이 접근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사고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뭐 환자가 등산 중에 실족을 해서 떨어졌는데 헬기 접근이 어렵다, 그런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 현장까지 걸어가서 그 환자를 들것에 실어가지고 그 다음에 내려오셔야 되겠죠. 그게 정말 체력적으로 극한의 상황까지 가는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근데 병원에 계신 의료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을 겪을 일이 없겠죠. 그분들도 체력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긴 한데, 그분들보다 우리는 더더욱 체력 소모가 많이 요구되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조되는 요소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체력 단련과 관련된 긍정적인 요소 내용들에 대해서 첫 번째 줄에 설명해주고 있어요. 정신적인 시야를 넓히고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효과, 일상생활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거하고
운동 능력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만 들게 되면 너무나 긍정적이죠, 그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약간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게 된다면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고통과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력 단련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들 중에 하나죠. 운동이 너무나 다 즐겁기만 했다면 우리 사회에서 체력 부족이란 말이 쉽게 쉽게 나오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대부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운동하시는 분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퍼센테이지를 따졌을 때 절반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운동하시는 분이. 그럴 정도로 운동을 안 하는 이유는 이렇게 커다란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시간을 소모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고통을 수반한다는 점,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요, 여러 가지 시간들이 다 포함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그 변명 중에 하나, 일할 시간도 없다, 쉴 시간도 없다. 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서 운동을 한다는 게뭐 체력을 다 소진해서 왔는데 운동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 뭐 그런 변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렇게 똑같이 힘든 상황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짬을 내서 체력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 일하는 시간들에 소비되는 체력들이 적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체력이 점점점 많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아래 보시게 되면 뭐 여기에 이제 장점들에 대해서 또 설명해주고 있어요. 뭐 신진대사량, 각종 질병 관련된 저항력 개선, 뭐 면역력부터 해가지고 직업적인 능력들도 어느 정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부터 해서 지금 본인 상태에 맞는 운동들을 해라. 너무나 과도한 운동을 해서 다치지 말라. 오히려 다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체중 관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허리 건강, 긍정적인 영양. 너무 무거운 신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제 무릎, 체중을 지탱해야 되는 무릎과 허리에서의 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체중의 관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뭐 지금 방금 전에 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것들 안전과 부상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고, 출동에 따른 사고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처음 했던 내용하고 연결시켜 주게 되면 안전한 의료 기관에서 근무하신 분들하고는 우리는 조금 다른 사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환자를 최초로 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혹은 안전적인 곳에서나 위협이 둘 다 되고 있다. 체력적으로도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전적인 차원에서도 그 건물에 있으신 분들보다는 의료기관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는 안전에 대한 위협도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아래에 있는 뭐 내용들은 이제 구차 출동의 사고 관련된 내용들인데 아까 전에 했던 그 내용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겠죠. 교통사고는 뭐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른 분들이 해주실 가능성이 높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조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야 뭐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그 다음 듣것 관련된 내용들 듣것이 생각보다 힘들다라는 이야기들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체력의 의미와 구성 요소라고 해가지고 이제 행동 체력, 방위 체력 뭐 이런 것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닐 것 같고 잠깐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행동 체력에서는 행동을 일으키는 능력, 지속하는 능력, 조정하는 능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능력에 대해서 근력과 순발력, 그다음에 행동을 지속하는 능력에서는 근지구력과 심폐지구력, 조정하는 능력에서는 평형, 민첩, 유형, 조치성
교집서 같은 경우에는 써져 있는 것처럼 협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근육들이 같이 작용했을 때 행동을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방해 능력 관련된 내용들인데 요거하고 조금 다른 내용일 거예요. 그 아래쪽에 써져 있는 것처럼 생존에 관여하는 체력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존입니다. 그래서 물리화학적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기후기압 같은 것들, 생물학적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바이러스 기생충 관련된 내용들, 생리적 스트레스 관련된 저항력, 공복, 피로, 불면, 간증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저항력이라고 해서 불쾌, 긴장, 고민, 슬럼프 같은 것들이 여기 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력 관련된 것들은 이 두 가지 다 모두 다 중요하게 되는데 이거를 지금 구분해 놓고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서로 연결시켜 줄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들이 상상되면 밑에 있는 이런 저항력들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그 서로 연관되어야 되는 관계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써져 있는 것처럼 매우 힘든 응급구조사의 직업적 환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 그 부상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이송하다가 혹은 물건을 옮기다가 이렇게 다친다.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 들어올릴 때 문제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이런 단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 음, 본인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점, 그 다음에 도움을 조금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것보단 본인 중심 가까이에 두는 것이 이제 근력의 안정성이나 평형을 유지하기에 매우 편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까이 두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겪어보셨던 심폐소생술도 마찬가지예요. 환자가 최대한 가까워질 수 있어 가까이 계시면 그 심폐소생술 할 때 매우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뭐 그 아래 있는 거 서두르지 않는다. 환자가 급하다고 해서 너무 서두르다 보면은 오히려 사고가 발생해서 시간이 더더욱 지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조금 서두르지 않고 환자도 떨어지지 않고 본인도 넘어지지 않게 안전이 확보된 상태로 움직여서 이송시켜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고 보시게 되면은 뭐 요렇게 고개 치친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허리를 그냥 단순하게 하게 되면 허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 이렇게 있으면 두 다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리를 이렇게 구부려서 들것 잡고 올리지 말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복부 근육에 힘을 줘서 이제 척추를 지탱한다라는 이야기. 이제 복압을 우리가 그 스쿼트 할 때나 데드리프트를 할 때나 복압으로 이제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부상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관절 부분에서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해서 다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다리 근육을 움직인다는 이야기. 아까 전에 허리 굽히지 말고 다리 이렇게 위로 그대로 올라가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호흡 관련된 내용들 순탄치 않고, 그 환자 그 이송시킬 때, 그 강제적으로 힘줄 때 잠깐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그 호흡은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끌지 말고 밀어서 들어 올린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도움이 요청하면, 잘 도와주실 거니까 그리고 뭐 앞으로 뒤가 아닌 앞으로 움직이는 건 당연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 뭐 운동 처방 요소 관련된 것들이 있기는 한데 요거는 상황에 맞춰서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적 요소라고 해서 시간, 운동, 기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 운동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것들이 되게 좋다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젖산 제거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젖산이 일어나는 경우가 해당 과정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산소를 투입하게 되면 이 현기성 대사에서 호기성 대사로 대체될 수 있으니 젖산 제거 혹은 젖산이 과도하게 쌓이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의 강도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다 모두 본인의 체력 수준에 맞춰서 적절하게 프로그램이 조절되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 트레이닝 관련된 것들이 이제 써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여기 있는 내용들, 이렇게 개별적인 원리, 뭐 반복성의 원리, 특이성의 원리, 뭐 세분화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 써져 있고요. 이런 원리 서로 다른 측면에 다루 있지만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트레이닝 해야지만 본인 체력 증진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원리인 과부하의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과부하의 원리는 여기 일상생활 중에 받는 부하의 자극보다 강한 물리적인 운동을 자극 주어야지만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마우스를 움직이고 키보드를 움직이고 걷고 이런 것들은 크게 운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걷는다라는 것을 운동으로 하려게 되면 시간이라는 요소를 강제적으로 넣어서 그래서 뭐 1시간 동안 걸었다, 2시간 동안 걸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운동으로 변화될 수가 있긴 하겠죠. 과부가 일어났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평소에 걷는 걸음의 수가 아마 5천 걸음에서 10,000걸음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이상을 단시간 내에 1시간 동안 몰아서 끊임없이 끊어서 5,000걸음이 아니라 한 번에 다 10,000걸음, 5,000걸음 걸었다면 요거는 충분히 운동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극을 초과해야지만 운동이 된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그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본인의 중량을 조금씩 더 늘립니다. 요번에 뭐 아량을 5kg짜리 들었으면 어느 정도 적응이 되게 되면 6kg 늘리게 되고 그 다음 7kg 늘리게 되고 그 다음 8kg 늘리게 되고 이렇게 무게를 늘리는 것 자체가 과부하의 원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진성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같은 경우도 경동부하를 증가시키는 것, 그 다음에 동시에 트레이닝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 지금 했던 말하고 동일한 거죠. 과부하의 원리와 전진성의 원리가 동시에 들어간 겁니다. 근육이 5kg에 적응이 되면 그 5kg를 계속한다고 한들 이전에 과부하 초기에 5kg 처음 들었을 때 그 과부하보다는 적을 겁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근육이 성장하게 돼야 하는 그 역치가 있는데 그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반복 운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거 아예 운동이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5kg짜리를 6kg짜리로 중량을 증가시키면 요때 이 근육에 과부하를 일으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과부하의 원리도 되면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원리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진성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점점 크게 이렇게 높인다. 중량도 높이고 횟수도 늘리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반복성의 원리는 이제 했던 운동들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새로운 운동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다리 운동을 하게 된다, 혹은 팔 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요일에 맞춰서 어떤 날은 다리 운동, 어떤 날은 팔 운동, 어떤 날은 가슴 운동, 어떤 날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 정해가지고 반복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리 근력이 높아지고 팔의 근력이 높아지고 향상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반복성의 원리 하면서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기능 변화, 신체 개선의 향상은 반복적인 트레이닝에서 촉감 반사적인 동작의 습득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야 된다. 새로운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처음에는 과부하의 원리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근육이 자극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매번 새로운 운동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동일한 근육의 자극이 가지 않음에 따라서 근성장이나 체력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성의 원리는 뭐 말 그대로입니다. 개인의 특성에 맞는 트레이닝이 사람마다 체격이 다르고 골격이 다르고 팔다리 길이가 다르고 근육량이 다르고 체중이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함에 따라서 그에 맞는 운동을 적절하게 추천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단점을 보완하는 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관찰과 객관적인 평가도 포함돼서 개인의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트레이닝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된다.
본인이 맞는 운동을 하게 됨에 따라서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을 해봐라 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써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있는 특이성의 원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